북한은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고 통일 조약에 서명한다. 김정은 최고 통치자의 한마디에 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철옹성 같았던 북한 정권이 단 사흘 만에 무너진 겁니다. 70년 분단 역사상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대한민국이 쏘아올린 아리랑 7호 위성이었습니다. 그 위성이 포착한 의문의 숫자들, 그것이 북한 정권을 송두리째 뒤흔든 겁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선 클라크입니다. 미국 국방부 특수정보분석자문관으로 15년간 일해왔습니다. 북한 암호 해독이 제 전문 분야였죠. 전 세계 모든 적대국의 암호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기술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야기는 열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3시 47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레이첼 그린 국장이었습니다. 클라크, 지금 당장 본부로 와. 국장님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웠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톤이었죠. 무슨 일입니까? 북한이 움직였어. 화성 19형이야.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화성 19형은 북한의 최신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핵무기였습니다. 타겟이 어딥니까? 레이첼 국장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죠. 서울이야.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울이라고요? 미국 본토가 아니라? 그래. 발사대가 남쪽으로 방향을 틀었어. 예상 착탄 지점은 용산 대통령실 반경 5km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예상 시나리오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거라 생각했지. 서울을 직접 겨냥할 줄은 몰랐거든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48시간. 48시간. 고작 이틀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걸치며 물었습니다. 왜 저를 부르신 겁니까? 북한이 새로운 암호 시스템을 탑재했어. 블랙박스형 AI 보안이야. 우리가 72시간 동안 분석했는데 국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0.0003%도 못 뚫었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미국이 72시간 동안 분석해서 0.0003%라니. 말이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레이첼 국장의 다음 말이 웃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만 실패한 게 아니야. CIA, NRO, 영국 GCHQ, 독일 BND까지 서방 5개 정보기관이 합동으로 달려들었는데 전부 실패했어. 저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갑니다. 국방부에 도착했을 때 상황실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모니터마다 붉은 경보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기관총처럼 울렸죠. 커피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웠습니다. 레이첼 국장이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클라크, 이것 좀 봐. 그가 가리킨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어딘가 거대한 미사일이 발사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건 진짜 화성 19형입니까? 핵탄두 장착까지 완료됐어.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옆 스크린에는 숫자들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북한 암호 시스템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하지만 해독률은 0.0003%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믿을 수 없어서 직접 콘솔에 앉았습니다. 제가 개발한 해독 알고리즘을 돌려봤죠. 결과는 같았습니다. 해독 불가. 모든 페이지에 도장처럼 찍힌 그 문구가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쓴 겁니까? 레이첼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양자 암호화 기반 AI 보안 시스템이야. 북한이 독자 개발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어떤 기술로도 뚫을 수가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27억 달러. 그게 우리가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 데 쓴 예산이야. 72시간 동안 3,000명의 분석관을 투입하고 국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전부 실패했어. 127억 달러. 한국 돈으로 17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돈을 쏟아붓고도 0.0003%라니.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상황실 한쪽에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또 실패야, 젠장.
CIA에서 파견 나온 마이클 챔 분석관이었습니다. 그가 키보드를 내리쳤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키캡 하나가 튕겨나갔죠. 진정해, 마이클. 진정하라고? 72시간째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잖아.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레이첼 국장이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며, 미국이 뚫지 못할 암호는 없다며. 근데 이게 뭐야? 마이클 첸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북한이야. 북한. GDP가 우리 주 하나만도 못한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농락하고 있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북한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0.1%도 안 됩니다. 그런 나라가 개발한 암호 시스템을 세계 최강 정보기관들이 뚫지 못하고 있다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왔습니다. 영국 GCHQ의 사라 윌슨, 독일 BND의 한스 뮬러, 서방 정보기관의 에이스들이었죠. 사라 윌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했어. 48시간 동안 분석했는데 진전이 전혀 없어. 한스 뮬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야. 우리 양자 컴퓨터까지 동원했는데 소용없었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들이 모두 뱉기를 든 거였습니다. 레이첼 국장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시간이 없어. 44시간 남았어. 그 안에 해결 못하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처럼.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제니퍼 리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한국에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회의실에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마이클 첸이 코웃음을 쳤죠. 한국이 우리가 못 푼 걸 풀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제니퍼가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독자 개발한 위성 센서 기술이 있어요. R이랑 7호에 탑재된 건데 미세 진동 패턴을 감지할 수 있대요. 미세 진동 패턴.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전자 시스템이 가동될 때 발생하는 물리적 진동을 포착하는 기술이에요. 우리 위성에는 없는 기능이죠. 레이첼 국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암호 해독이랑 무슨 상관이야?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제니퍼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북한 핵시설의 물리적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다른 접근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라 윌슨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 기술로 우리 영국 위성도 못 잡은 데이터를? 한스 뮬러도 동의했습니다. 독일 정찰 위성도 실패했어.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저도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우주 기술은 미국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GPS도 우리 기술을 빌려 쓰는 나라였으니까요. 하지만 레이첼 국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선택지가 있어?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127억 달러를 썼어. 3,000명을 투입했어. 서방 5개 기관이 합동으로 달려들었어. 전부 실패했어. 국장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4시간 뒤에 서울의 핵이 떨어져. 수백만 명이 죽어. 우리 동맹국이 불바다가 된다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해. 레이첼 국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클라크, 자네가 서울로 가. 저요? 자네가 우리 최고의 암호 분석관이야. 한국 국정원과 협력해서 뭐라도 찾아내.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한국 기술로 뭘. 이건 명령이야. 레이첼 국장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실패하면 자네 경력은 끝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역사에 남을 거야.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펴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예산은 미국의 2%도 안 됐습니다. 인력도, 장비도, 경험도 모든 면에서 우리가 압도적이었죠. R이랑 7호라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2020년에 발사된 다목적 실용위성. 해상도 0.3m급. 나쁘지 않은 스펙이었지만 미국 정찰위성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겠다는 거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습한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입국장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이었죠. 네이선 클라크 분석관님이시죠?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저는 강민준입니다. 국가정보원 위성통신분석팀장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력은 단단했습니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동하시죠. 검은색 세단이 우리를 태우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리랑 7호가 북한 핵시설에서 뭔가를 포착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강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겁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냥 노이즈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뭔가요? 북한 핵벙커에서 포착한 미세 진동 패턴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그냥 기계적 노이즈 아닙니까? 우리 위성도 이런 데이터는 수집합니다. 전부 쓸모없는 자료로 분류해서 버렸죠. 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버리셨군요.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거든요. 팀장님,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는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이 파형을 자세히 보십시오.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에는 불규칙해 보였던 패턴이 자세히 보니 어딘가 규칙적이었습니다. 0.003초마다 정확히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일반적인 기계 노이즈는 무작위 분포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신호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차가 국정원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분석관님, 강민준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은 대한민국이 15년간 독자 개발한 기술입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뭔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인지, 사명감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분석실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켜져 있었고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위성 영상과 데이터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죠. 여기가 아리랑 7호 관제센터입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장비들이 생각보다 구식으로 보였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비하면 한참 뒤처진 수준이었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에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127억 달러를 쓰고 실패한 걸 여기서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뭔가 씁쓸한 게 섞여 있었습니다. 예상했습니다. 그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물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625 참전 배지였습니다. 이건 제 할아버지 유품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미군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그때 미국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겠죠. 그가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이 미국을 도울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진짜 동맹이 되는 날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석관님. 강민준이 625배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그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42시간 남았습니다. 시작하시죠. 국정원 지하 분석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강민준 팀장을 따라 분석실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왔답니다.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검증하러 온 거겠지. 우리 기술 무시하러.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귀에 박혔습니다. 강민준이 한 젊은 분석관을 불렀습니다. R이랑 7호 데이터 띄워줘. 네, 팀장님. 분석관이라는 여성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자마자 실망했습니다. 해상도가 낮네요. 솔직한 평가였습니다. 미국 KH-11 정찰위성은 0.1m급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사람 얼굴까지 식별할 수 있죠. 하지만 R이랑 7호는 0.3m급, 3배나 떨어지는 수준이었습니다. 해상도가 전부는 아닙니다. 강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형적인 변명이었죠. 열등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분석관님, 저희 위성의 강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복잡한 파형 그래프와 열 분포도가 겹쳐진 영상이었죠. 이게 뭡니까? 다중 스펙트럼 센서 데이터입니다. 분석관이 설명했습니다. R이랑 7호에는 저희가 독자 개발한 MSS-7 센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시광선부터 열적외선까지 12개 스펙트럼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미국 위성에도 있습니다. 네, 있죠. 강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센서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세 진동 패턴 감지 기능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미세 진동이요? 네. 건물 내부에서 가동되는 전자 장비의 물리적 진동을 감지합니다. 진동 주파수와 패턴을 분석하면 내부에서 어떤 장비가 작동하는지 알 수 있죠. 흥미로운 접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게 암호 해독이랑 무슨 관계가 있죠? 강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분석관에게 눈짓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의 위성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건물 표면에 무수한 점들이 찍혀 있었고 각 점에서 파형이 방사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뭡니까? 건물 표면의 진동 데이터입니다. 강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콘크리트 벽을 통해 내부의 진동이 표면으로 전달됩니다. 저희는 그 진동을 0.001mm 단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0.001mm요? 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저희만 가진 기술입니다. 강민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 정밀도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의문은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암호 해독이랑 무슨... 여기를 보십시오. 강민준이 화면의 한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영변 핵시설 지하 3층입니다. 이곳에서 특이한 진동 패턴이 감지됐습니다. 화면에 파형 그래프가 떴습니다. 처음에는 불규칙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0.003초 주기로 정확히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분석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건 기계적 노이즈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신호입니다.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뛰는 걸 느꼈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누가요? 아직 모릅니다. 강민준이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신호가 북한 암호 시스템과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결과 이 진동 패턴의 주파수가 북한 암호 시스템의 클럭 속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강민준이 또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북한 암호 시스템은 양자 암호화 기반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은 양자 컴퓨터가 없습니다. 그럴 기술력도 예산도 없죠. 그들이 쓰는 건 양자 암호화를 흉내낸 유사 알고리즘입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리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리적 백도어입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 개발자들이 의도적으로 남겨둔 건지 실수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암호 시스템이 작동할 때마다 미세한 진동 신호가 발생합니다. 그 신호를 역추적하면
강민준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암호를 해독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미국이 127억 달러를 쓰고 실패한 이유가 갑자기 이해됐습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적 접근만 했습니다. 코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을 역설계하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물리적 접근. 하드웨어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포착해서 역추적한다.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저는 강민준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팀장님, 이 기술을 왜 미국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렸습니다. 네. 3년 전에 미국에 기술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R이랑 7호의 센서 기술을 공유하겠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씁쓸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거절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뭘 할 수 있겠냐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때 분석실 한쪽에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팀장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강민준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영변 핵시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대가 이동 중입니다.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예상 발사 시간은? 현재 속도로 40시간 후입니다. 강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40시간. 그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분석관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뭘 해야 합니까? 강민준이 분석실 중앙의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저 진동 패턴 데이터를 해독해야 합니다. 북한 암호 시스템의 백도어를 찾아내야 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작하죠. 그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40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분석실의 커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아 진동 패턴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준 팀장과 분석관이 양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이 패턴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이 진동 패턴은 3가지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첫 번째 레이어는 암호 시스템의 클럭 신호입니다. 0.003초마다 정확히 반복되죠. 첫 번째 파형이 하이라이트 됐습니다. 규칙적인 4인파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는 데이터 전송 신호입니다. 암호화된 정보가 오갈 때 발생하는 진동이에요. 두 번째 파형은 좀 더 복잡했습니다. 불규칙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패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레이어가 문제입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이 레이어는 다른 두 개와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세 번째 파형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건 숫자인가요? 맞습니다. 강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풀이의 변환을 적용하니까 그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파형이 사라지고 숫자열이 나타났습니다. 38.9876, 125.7654, 2023년 11월 15일, 470억. 저는 숫자들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앞에 두 개는 좌표입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북위 38.9876도, 동경 125.7654도, 평양 중심부입니다. 세 번째는 날짜고요.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네 번째 숫자는 아직 해독 중입니다. 저는 숫자들을 곱씹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형식이었습니다. 혹시 이게 금융 데이터 아닙니까? 강민준과 분석관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숫자 패턴, 제가 예전에 중동 테러 자금 추적할 때 봤던 거랑 비슷합니다. 좌표는 거래 장소, 날짜는 거래일, 마지막 숫자는 금액이에요. 강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금액이라고요? 네. 470억이면 470억입니다. 달러라면 470억 달러예요. 분석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4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강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 데이터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비자금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470억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팀장님,
분석실 반대편에서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추가 데이터 해독됐습니다.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젊은 분석관이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진동 패턴에서 추가 숫자열을 추출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KJU-1, KYJ-2, CRIH-4CRS-5. 이건 뭔가요? 저는 물었습니다. 코드네임 같습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알파벳 세 글자의 일련 번호. 전형적인 인물식별 코드예요. 강민준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KJU가 누군지 찾아봐. 네.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KJU는 김정은의 약자로 추정됩니다. 분석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김정은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추정입니다. 하지만 다른 코드들도 분석해보면 분석관이 계속 타이핑했습니다. KYJ는 김유정, 김여정으로 추정됩니다. KJC는 김정철, 김정철. RIH는 뢰영호, 리용호. CRS는 추뢰영해, 최룡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북한 권력 서열 명단 아닙니까?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런 정보가 아무 시스템에서 나오는 거죠? 강민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가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첫째, 이 암호 시스템이 북한 지도부의 비밀 통신망이라는 것. 둘째, 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군가가 이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는 것.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의도적으로요? 누가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강민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데이터가 북한 정권의 핵심 비밀이라는 겁니다. 비자금 규모, 권력 서열, 그리고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강민준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 해독 안 된 데이터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38시간입니다. 강민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 모든 걸 해독해야 합니다.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호 해독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심장부를 들여다보는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분석실에는 빈 커피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눈이 충혈되고 손가락은 경련을 일으켰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분석관님, 이것 좀 보세요. 분석관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써 1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추가 숫자열 해독됐습니다. 근데 이건 좀 다릅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PURG-1 2022년 03월 15일 EXECUTED PURG-2 2022년 07월 22일 EXECUTED PURG-3 2023년 01월 08일 EXECUTED PURG-4 2023년 06월 30일 PNDING PURG-5 2023년 09월 15일 PNDING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PURG는 숙청을 의미합니다. EXECUTED는 실행됨. 이건 숙청 명단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분석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PURG-1부터 003까지는 이미 실행됐고 004와 005는 대기 중이에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 코드들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도해 볼게요. 분석관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몇 분 후 화면에 결과가 떴습니다. PURG-1은 장성택과 일치합니다. 2022년 3월이 아니라 2013년 12월에 처형됐는데요. 날짜가 안 맞네요. 강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2022년 3월에 처형된 북한 고위층이 있었나? 분석관들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있습니다. 리영철 인민무력부장이 2022년 3월에 실종됐습니다. 처형설이 있었어요. 저는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 PURG 목록은 공개된 숙청이 아니라 비밀 숙청 명단인 거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PURG-4와 005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곧 숙청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분석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잠깐,
여기 더 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또 다른 숫자열이 나타났습니다. ACCOUNTCH 달러 125억, ACCOUNTSG 달러 87억, ACCOUNTMC 달러 153억, ACCOUNTLU 달러 98억, TOTAL 달러 463억.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해외 비밀 계좌 목록입니다. 뭐라고요? 강민준이 달려왔습니다. CH는 스위스, SG는 싱가포르, MC는 모나코, LU는 룩셈부르크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해외 비밀 자산이 463억 달러예요. 분석실이 술렁였습니다. 463억 달러. 한국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분석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끝장납니다. 그때 또 다른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팀장님, 마지막 데이터 해도 됐습니다. 우리는 달려갔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정보가 떠 있었습니다. MISSILEABORTCOD 7749에 2851에 0093.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건 미사일 발사 중지 코드입니다. 뭐라고요? 강민준이 화면을 붙잡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북한 미사일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마스터 코드입니다. 이걸 입력하면 발사를 중지시킬 수 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게 뭔지 정리해 봅시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북한 지도부 비밀 숙청 명단. 둘째, 해외 비밀 자산 463억 달러 내역. 셋째, 미사일 발사 중지 코드. 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강민준이 우리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이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코드입니다. 분석실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15년간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비밀 정보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정보는 처음이었습니다. 이걸 어디서 얻은 겁니까? 저는 강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아리랑 7호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위성이 이 모든 걸 포착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미국이 127억 달러를 쓰고 3,000명을 투입해도 못 찾은 정보를 한국 위성이 찾아냈다고요? 강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쓸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북한 전역에 공개할 겁니다. 뭐라고요? 숙청 명단, 비자금 내역, 전부 다요. 북한 주민들이 자기 지도자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해야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선전포고 아닙니까? 아닙니다. 강민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시간 남았습니다. 작전을 시작하죠. 국정원 상황실에 각국 정보기관 책임자들이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레이첼 국장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그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클라크,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는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한국이 북한 암호 시스템을 해독했습니다. 정권 핵심 정보를 전부 확보했어요. 화면 속 레이첼 국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우리가 127억 달러를 쓰고 실패한 걸 한국이 했다고? 네. 어떻게? 아리랑 7호 위성입니다. 물리적 진동 패턴을 분석해서 백도어를 찾아냈어요. 레이첼 국장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믿기 어렵군. 그때 영국 GCHQ의 사라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게 정말이야. 한국 위성이 우리보다 먼저 해독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직접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숙청 명단, 비자금 내역, 미사일 중지 코드가 차례로 떴습니다. 화상회의 참가자들이 술렁였습니다. 독일 BND의 한스 뮬러가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역사적인 정보야. 어떻게 이런 걸. 저희 센서 기술입니다. 강민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세 진동 패턴 분석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썼습니다. 한스 뮬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독일도 비슷한 기술을 개발 중이었는데 한국이 먼저 해냈군. 그때 뜻밖의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일본 공안조사청의 다나카 국장 얼굴이 떴습니다. 우리 정찰위성으로 같은 지역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 데이터와 일치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일본이 한국 정보를 검증해준 거였습니다. 다나카 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우리도 이 데이터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우리를 앞섰습니다. 화상회의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거든요. 그때 또 다른 화면이 연결됐습니다. 중국 국가안전부입니다. 모두가 긴장했습니다. 우리도 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중국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북한 비자금 내역이 사실입니다. 우리 은행 시스템에서도 같은 거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심지어 중국까지 한국 정보를 검증한 거였습니다. 레이첼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정보가 사실이라고 치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거지? 강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북한 전역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뭐라고? 레이첼 국장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그래서 동시에 미사일 중지 코드를 사용할 겁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정보 공개와 동시에 화성 19형 발사를 무력화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사라 윌슨이 물었습니다. 그 코드가 정말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어? 저희가 테스트했습니다. 분석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북한 군사 네트워크에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어요. 99.7% 확률로 작동합니다. 99.7%. 레이첼 국장이 중얼거렸습니다. 0.3%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면 100% 미사일이 발사됩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첼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진행해. 다른 국가들도 차례로 동의했습니다. 영국, 승인합니다. 독일, 승인합니다. 일본, 승인합니다. 중국 측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방해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강민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4시간 남았습니다. 작전명 선라이즈 시작합니다. 국정원 지하 작전실이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켜져 있었습니다. 북한 전역의 위성 영상, 군사시설 현황, 통신 네트워크 상태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강민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작전은 2단계로 진행됩니다. 그가 화이트보드에 도식을 그렸습니다. 1단계 정보 공개, 북한 전역의 방송망, 휴대폰 네트워크, 확성기 시스템을 해킹해서 정권 붕괴 코드를 송출합니다. 2단계 미사일 무력화, 정보 공개와 동시에 발사 중지 코드를 입력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북한 방송망 해킹이 가능합니까?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됐습니다. 저희가 3년 전부터 백도어를 심어뒀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준비되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공개할 내용은 뭡니까? 분석관이 화면을 띄웠습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 비밀 숙청 명단. 김정은이 몰래 처형한 고위층 명단과 날짜. 둘째, 해외 비자금 463억 달러 내역.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는 동안 지도부가 빼돌린 돈. 셋째, 식량 분배 조작 자료. 평양에만 식량이 집중되고 지방은 방치됐다는 증거.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정보가 공개되면 북한 주민들이 충격받을 게 분명했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강민준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2시간 후, 북한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왜 정오죠? 그 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확성기 방송을 듣습니다. 점심시간이거든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됐습니다. 북한군이 반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강민준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군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작전 시작과 동시에 경계태세 격상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것 같았습니다. 12시간이 숨막히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작전 시작 1시간 전. 분석실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모든 분석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분석관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뭐요? 저희를 믿어주셔서요. 강민준이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미국에서 온다고 했을 때 기대 안 했습니다. 또 저희 기술 무시하러 온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분석관님은 달랐습니다. 편견 없이 저희 데이터를 봐주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술이 아니었으면 서울이 불바다가 됐을 겁니다. 강민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공하면 축하주 한잔 하시죠. 저도 웃었습니다. 꼭 그러죠. 작전 시작 10분 전. 강민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원 주목. 분석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작전명 설라이즈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가 분석관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이 오늘 결실을 맺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분석관들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작전 시작 1분 전. 강민준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60초.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0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0초.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강민준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전 개시. 그 순간 북한 전역의 방송망이 장악됐습니다. 평양, 함흥, 청진, 신의주. 모든 도시의 확성기에서 같은 메시지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녹음된 음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공개되는 정보는 모두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가 여러분에게 숨겨온 진실입니다. 화면에 북한 전역의 CCTV 영상이 떴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멈춰서서 확성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첫째, 김정은 최고 지도자는 지난 5년간 47명의 고위 간부를 비밀리에 처형했습니다. 목록이 읽혔습니다. 이름, 직책, 처형 날짜가 차례로 공개됐습니다. 둘째, 북한 지도부는 해외 비밀 계좌에 463억 달러를 숨기고 있습니다. 계좌 번호와 금액이 공개됐습니다. 이 돈은 여러분이 굶주리는 동안 빼돌린 것입니다. CCTV 영상 속 북한 주민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충격, 분노, 배신감. 셋째, 평양에만 식량이 집중되고 지방은 의도적으로 방치됐습니다. 통계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평양의 식량 배급량과 지방의 배급량 차이. 분석실에서 누군가 외쳤습니다. 청진에서 움직임 포착.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청진 시내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함흥에서도 포착, 신의주에서도 하나씩 도시들에서 군중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강민준이 두 번째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사일 중지 코드 입력. 화면에 코드가 입력되는 과정이 표시됐습니다. 7749에 2851에 0093. 몇 초간 긴장되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MISSILE, SYSTEM, ABORTCONFIRMED. 분석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성공입니다.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미사일 발사가 중지됐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성공한 거였습니다. 강민준이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해냈습니다. 분석관님.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북한 전역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군중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 속에서 깃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건 뭡니까?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깃발에 적힌 글자, 자유조선. 북한 자유연합 시위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청진에서 시작된 불씨가 삽시간에 북한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국정원 분석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주요 도시들의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함흥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분석관의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신의주에서도 시위대 형성 중. 원산, 개성, 남포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북한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자유조선, 자유조선. 확성기를 통해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를 속였다. 463억 달러가 어디 갔냐? CCTV 영상 속에서 한 노인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내 아들이 굶어 죽었는데 그 돈으로 평양만 배불렸단 말이야.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강민준이 제 옆에 섰습니다. 70년간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움직임 포착,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평양 중심부 김일성 광장, 북한의 심장부였습니다. 그곳에서도 군중이 모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양까지?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빠릅니다. 분석관이 데이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SNS로 정보가 퍼지고 있어요. 중국 국경 지역에서 휴대폰으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에 소셜미디어 데이터가 떴습니다. 북한발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463억 달러. 우리가 굶주린 동안 김정은이 숨긴 돈. 증거 있다. 숙청 명단 봤다. 내 삼촌도 있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그때 긴급 알람이 울렸습니다. 북한군 이동 포착. 분석관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평양 외곽에서 탱크 부대가 이동 중입니다. 분석실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시위대를 진압하려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강민준이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잠깐. 이동 방향이 이상합니다. 뭐가요? 탱크들이 광장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탱크 부대가 시위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강민준이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만수대의 사당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만수대의 사당은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곳, 북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럼 저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쿠데타입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군부가 움직인 겁니다. 분석실이 술렁였습니다. 군부가 김정은을 배신한 겁니까?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자금 정보가 공개되면서 군부 내 불만 세력이 행동에 나선 거예요. 463억 달러가 지도부에만 갔다는 게 확인되니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북한군 장성들도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만수대의 사당 앞에 탱크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을 둘러싸는 형태였죠. 저건 방어가 아니라 포위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 군부가 지도부를 포위한 겁니다. 그때 또 다른 알람이 울렸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 긴급 방송 시작.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북한 국영 TV 영상이 떴습니다. 낯선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리영철이다. 저는 놀랐습니다. 리영철은 숙청됐다고 알려진 인물이었는데 살아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혁명군은 부패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인민을 위한 새로운 정권을 수립한다. 리영철이 선언했습니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체포됐다. 그들이 빼돌린 463억 달러는 인민에게 돌려줄 것이다. 분석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성공한 겁니다.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2시간 만에 북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강민준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새 정권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봐야 합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때 조선중앙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리영철이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핵무기는 평화의 도구가 아니었다. 인민을 착취하는 도구였을 뿐이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군부는 남조선과의 대화를 원한다. 70년간의 적대를 끝내고 싶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리영철이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분석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되물었습니다. 강민준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통일 논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70년 분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김정은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위험 넘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리영철이 김정은을 카메라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인민 앞에서 사과하라. 김정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 인민을 속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63억 달러를 빼돌려 해외에 숨겼습니다. 인민이 굶주리는 동안 저와 제 측근들만 배를 채웠습니다. 분석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화면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47명의 충신을 처형했습니다. 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에겐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김정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남조선 동포들에게 말합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핵으로 여러분을 위협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로 괴롭혔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일이 너무 절실합니다. 그 순간 분석실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70년 분단의 아픔이 화면을 통해 밀려왔습니다. 강민준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기다리셨던 날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화면에 새로운 장면이 떴습니다.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단에 섰습니다. 오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스스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놀라운 기술력 덕분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리랑 7호 위성이 핵심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미국도 실패한 일을 한국이 해냈습니다. 트럼프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앞으로 한국한테 잘해야 합니다. 분석실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진정한 동맹입니다. 동등한 파트너입니다. 오늘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저는 레이첼 국장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이 장면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의 상임이사국이 모두 참석해 있었죠. 의장이 발언했습니다. 오늘 한반도에서 역사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미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외교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리랑 7호 위성이 불가능해 보였던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영국도 동의합니다. 한국은 21세기 정보전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대표들도 차례로 발언했습니다. 모두 한국의 역할을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변화를 환영합니다. 새로운 북한 정권과의 대화를 지지합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중국까지 한국을 인정한 거였습니다. 강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네, 통일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오늘 첫걸음을 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분석실에 새로운 영상이 떴습니다. 판문점이었습니다. 남과 북의 대표들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통일부 장관이, 북한 측에서는 리영철 총참모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합의를 발표합니다. 통일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비핵화와 평화 통일을 향한 공동선언에 서명했습니다. 리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전량 폐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단계적 통일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인인 제가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분석관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여러분이 한 겁니다. 아닙니다. 강민준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미국에서 누군가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희를 믿어줘야 했습니다. 분석관님이 안 왔으면 이 작전은 시작도 못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민준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625 참전 배지였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이요. 강민준이 배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분석관님이 가지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소중한 거잖아요. 할아버지가 기다리셨던 날이 왔습니다. 강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진짜 동맹이 되는 날.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아버지도 분석관님께 드리라고 하셨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지를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아니, 악수가 아니라 포옹이었습니다. 그때 분석실에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팀장님, 전 세계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분석관이 외쳤습니다. 화면에 각국 뉴스 영상이 떴습니다. CNN 북한 정권 붕괴, 한국 기술이 결정적 역할, BBC 아리랑 7호, 역사를 바꾸다, 알자지라 70년 분단의 끝, 한반도의 새 시대, NHK 한국 위성기술, 세계가 경악.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국방부에 입사했을 때 저는 미국이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제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오늘 저는 배웠습니다. 진짜 강한 건 혼자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믿고 협력하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국이 미국보다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보지 못한 것을 한국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내민 손을 미국이 잡았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동맹입니다. 강민준이 분석실 중앙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가 분석관들을 둘러봤습니다. 진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승리입니다. 분석관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세대가 피로 지킨 나라를 우리 세대가 기술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통일된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강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분석실에 감동의 물결이 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70년간 전쟁의 공포가 드리워져 있던 하늘. 오늘 그 구름이 걷혔습니다. 저는 레이첼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라크, 잘했어. 국장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국장님, 저 한국에 좀 더 있어도 될까요? 왜? 저는 강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축하주 한잔 해야 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레이첼 국장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천천히 와.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강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약속 지키셔야죠. 약속이요? 축하주요. 강민준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밤 제가 삽니다.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울 어딘가의 작은 술집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무너진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분단의 벽도 무너지기 시작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리랑 7호와 정권 붕괴 코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127억 달러를 쓰고도 실패한 미국, 독자 기술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들의 자부심과 헌신에서 나옵니다. 강민준 팀장의 할아버지가 625에서 피를 흘렸고 그 손자가 키보드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별이 되어주세요. 그 별들이 모여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 겁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요. 다음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